긴 장마가 끝난 요즘 어딜 가나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귀여워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물을 찍 하고 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뭘까? 소탐해보았습니다. 소탐대실. 혹시 매미의 오줌인 걸까? 매미가 뿌리는 의문의 액체를 직접 채집해서 관찰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매미들이 쏘는 액체를 채집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저희는 나무를 구입해 매미들을 붙여놓은 뒤 매미가 물을 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나무가 도착했습니다. 나무를 스튜디오 중앙에 배치한 후 매미가 아무데나 날아다니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했죠. 혹시 아래나 위로 날아갈 수 있으니 위아래 틈을 모기장으로 메웠고 본격적으로 매미를 잡아 나무에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매미를 한 마리씩 잡아 총 7마리를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옮겼고 매미들이 쏜 물이 담길 수 있도록 바닥 곳곳에 종이컵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기대감을 품고 스튜디오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는 한 마리의 매미도 붙어있지 않았는데요. 한 마리는 탈출했고 3마리는 탈출하려다 모기장에 갇혀 있었고 2마리는 종이컵에 빠져 있었죠. 한 마리는 실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살펴봤지만 물이 떨어진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죠. 대체 왜 매미들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걸까? 저희는 급하게 매미 연구원을 수소문해 저희의 사정을 설명, 매미들이 탈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매미 잡아서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에 안 붙고 바닥에만 있더라고요. 탈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뭐 해도 잘 들고 이제 그런 데다 좀 비춰주는 게 좋거든요. 보통 해나 이렇게 좀 자기가 선호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빛이라던가 뭐 바람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자연 상태가 아니니까는 걔는 이제 계속 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가 편안하게 느껴야 거기에 정상적으로 붙어가지고 즙을 빨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여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야지 좋아합니다. 애들이 이게 온도가 올라가야 좀 활동성이 올라가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매미는 일단 더워야 활동한다는 사실, 에어컨이 있는 스튜디오가 너무 춥고 어두워 매미들이 탈출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죠. 밤새 얼마나 추웠을까? 매미한테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뜻하고 해가 드는 곳으로 실험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고 회사 옥상으로 매미 거처를 옮겼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매미들에게 가림막은 의미 없다고 생각, 한 마리씩 나무에 풀어줬습니다. 총 6마리의 매미 중 5마리는 날아갔고요. 한 마리만이 나무에 정착했죠. 우리에겐 이 한 마리뿐이다. 저희는 얼른 나무 아래쪽에 종이컵을 깔고 마지막 매미가 물을 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지켜봤고 드디어 이렇게 매미가 물을 쐈죠. 다행히 매미가 쏜 물은 벽에 묻었고 저희는 손으로 닦아 냄새를 맡아보기로 했습니다. 진짜로 이 액체가 매미 오줌이라면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때요? 아무 냄새 안 나요. 아 그래요? 조금 달달한 향만 풍길 뿐 무향에 가까운 냄새였습니다. 매미가 쏘는 이 액체의 진짜 정체는 뭘까? 오줌이 맞긴 한 걸까? 저희는 국립생물자원관을 찾아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매미가 쏜 액체의 정체는 매미의 오줌입니다. 왜 아무 냄새 안 나고 단맛이 나는 거예요? 매미 오줌은 99%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냥 나무에 물관부에서 물 빨아먹고 배설한 거니까는 뭐 나무의 수액이죠. 나무의 수액. 그래서 오줌 성분을 찾아보니까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포유류의 그런 오줌이나 그런 거는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의 그런 성분 때문에 그 색깔도 그렇고 이제 냄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매미가 먹는 그거는 이제 다 식물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깨끗하죠. 매미는 그러면 대변을 안 보고 소변밖에 안 보게. 그렇죠. 생긴 거 보시면 이렇게 주둥이가 있어서 이제 빨대형 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빨아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딱딱한 거 씹어먹는 나방이라든가 애벌레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단단한 편을 누는데 노린재라든가 진딧물이라든가 매미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렇게 즙을 빨아먹는 곤충은 이제 물똥을 싸는 거죠. 쉽게 오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배설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매미가 쏘는 액체는 매미의 오줌이 맞고 나무의 수액이다. 그래서 색도 투명하고 냄새도 안 난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궁금해졌습니다. 매미가 이렇게 오줌을 눈다면 즙을 빨아먹는 모기나 노린재도 오줌을 눌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모기가 오줌 누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모기나 노린재도 매미처럼 소변을 배출하는데 저만 못 본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배출하는지 여쭤봤습니다. 모기도 빨대가 있는데 모기가 예. 오줌 싸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모기도 계속 이렇게 피 빠는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피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계속 오줌을 싸면서 또 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노린재 진딧물처럼 즙을 빨아먹는 경우에도 예. 이렇게 그렇지는 않죠. 예, 보통은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누는 거지 포유류의 오줌처럼 이렇게 분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죠. 매미가 이제 아무래도 곤충 중에서는 몸이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즙을 빨아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주둥이만 꽂으면 빨아먹는 게 아니고 머리 쪽에 이렇게 펌프 같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아먹고 적극적으로 싸는 거죠. 하루에 몸무게의 뭐 300배의 물을 나무에서 빨아먹고 또 배설을 한다고 이렇게 연구된 건 있더라고요. 네. 몸에 300배요? 예, 자기 체중의 300배. 그러니까 매미가 체중이 1-2g이니까는 뭐 하루에 뭐 300g 이상의 그걸 오줌을 눈다는 거죠. 수분 중독 그런 급으로다가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매미는 하루에 본인 체중의 300배에 달하는 수액을 마신다. 따라서 즙을 빨아먹는 다른 곤충들과 달리 매미는 포유류와 비슷한 분사 형태의 소변을 누게 된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매미는 왜 그렇게 많은 양의 수액을 섭취하는 걸까요? 매미도 이제 수명이 한 달 정도 되니까는 한 달 정도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나무의 수액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워낙 하이 퀄리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물과 함께 영양분을 섭취해 주는데 대부분 배설을 하고 농축시켜서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이제 획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유지하는 게 매미의 한 살인 거죠. 매미가 뿌리는 액체의 정체를 파헤치는 동안 수많은 매미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짧은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사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하고 생존 본능도 강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살아가다 지치는 순간이 온다면 누구보다 치열했던 매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야겠습니다. 작은 탐사, 큰 결실, 소탐대실.